지금까지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결국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도 결국 컴퓨터라는 기계에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그러한 작업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라는 걸, 그리고 이런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조랑 상당히 유사하고 인간의 뇌의 구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체 구조랑 또. 자, 그러면 먼저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어떻게 분류되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됩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드웨어라는 거하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하고 이게 무엇이 다르냐?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으면 하드웨어다. 근데 볼 수뿐만 아니라 그 지각할 수 있으면, 즉 오감을 통해서 다 지각이 된다면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감을 통해서 그 인지가 되면은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그 다음에 그 후각, 뭐 촉각, 미각, 또 뭐가 있죠? 청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동원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오감을 통해서 인지가 안 됩니다.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이다. 이거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드웨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가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감을 통해서 지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도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감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촉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으로도 느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내장, 이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머릿속에 있는 뇌 같은 것들은 안 보이지 시각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모든 방법, 즉 메스를 통해서 절개를 해보면 보입니다. 즉 어떤 메스를 통해서 절개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하드웨어 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무형의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스피릿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주고 있죠. 인간의 몸이 여러분의 가치를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몸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돌고 있는 정신이 그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갑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모여 있는 사회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사회 집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집 같은 거, 건물, 자동차,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기계, 모든 것들 다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이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영어로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즉 문명이라고 그러죠.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명은 하드웨어적 사회를 혹은 국가를 어떤 인간이 모여 있는 집단을 보여주는 그 하드웨어가 문명이에요. 저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하드웨어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집단, 즉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이거는 뭐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컬처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걸 우리나라 말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예요. 그거는 시각으로 볼 수도 없고 촉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 시대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정신, 말하자면 그 집단의 정신 문화, 정신을 우리가 이제 그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명은 발달했지만 문화가 낮은 나라도 있을 거고 문명은 떨어지지만 문화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언밸런스 되면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보통 이 문명과 문화가 균형을 맞추면서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건 뭐 다른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문명과 문화는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건 그 여담이고 어쨌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제 볼 때 이 지금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 뭐 갈비뼈 뭐 여기 이제 간도 있고 뭐 여기 위도 있고 여기 이제 소장 대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거 다 하드웨어예요. 메스만 인간의 몸의 거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하고 있는 피부죠. 그것만 절개하면은 내 속에서 다 보이고 있죠. 이거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 뇌를 보더라도 이 굉장히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 다 하드웨어예요. 즉 뇌만 머리만 절개하면 뇌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뇌를 아무리 잘라도 그 속에 정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 심장과 폐 이것도 다 하드웨어죠. 다 보입니다. 그래 보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런 거 다 지금 하드웨어예요. 자, 이런 하드웨어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뭐 뜀박질하고 자고 또 일하고 뭐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이 그걸 하게 해줍니다. 정신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뭔지 모르지만 뇌에서 뭔가 일어나면서 명령과 전달 체계를 통해서 노래해라, 일해라, 자라, 먹어라, 뭐 뛰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명령을 해서 손과 발이 그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체제는 다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몸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정신을 아직까지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물학자들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는 전기적인 어떤 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신경계통에 의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건 어떤 분야의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개가 다 이 전기전자적인 입장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4대 하드웨어 장치가 있습니다. 4대 하드웨어입니다. 첫째 장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장치 CPU라고 얘기하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어요.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 CPU인데 이것이 모든 명령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앙 처리 장치 CPU입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이죠. 이 프로그램 실행을 맡고 있는 게 주 CPU예요. 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아까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기억 장치에 들어와야만 실행이 됩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기억 장치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것처럼 이 주기억 장 그거를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그러는데 이 메인 메모리 상에 프로그램이 올라와야만 생각을 하고 그걸 갖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만 탑재돼야만 CPU가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억 장치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즉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주기억 장치. 이게 인간의 뇌에 보면은 쇼텀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쇼텀 기억 장치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쇼텀 메모리에 의해서 현재 생각하는 게 쇼텀 메모리에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 장치 하나가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 매스 스토리지, 대용량 기억 장치예요. 요거는 이제 대량의 기억, 우리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이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즉 쇼텀 메모리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쇼텀 메모리는 현재 내가 생각하고 현재 보고 듣고 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위한 모든 그 프로그램인 이 쇼텀 메모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내 기억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컴퓨터에 똑같이 보조 기억 장치,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철학적인 언어로 롱텀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다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일종의 기억이죠. 기억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친구가 오랜만이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얘가 누구지 하고 잠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걔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면은 아 너였구나 하고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롱텀 메모리에서 그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기억을 그걸 이제 쇼텀 메모리로 올린 거죠. 탑재시켜 준 겁니다. 요건 탑재된 게 아니라 저장된 거예요. 이 탑재가 돼야만 이렇게 탑재가 되면은 이제 그거 너였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회상이라고 그러죠. 뭔가 딱 그 기억장치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리콜한다고 그러죠. 리콜. 요걸 이제 재인지라고 그러나? 이제 재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떠올리는 게 있어요. 떠올리는 것. 이런 어떤 외부에서 자극 없이 이벤트 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상이라고 그러죠. 회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그 회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재인지를 하면서 이제 재인지를 할 수 있는 게 롱텀 메모리에 다 들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쇼텀 메모리로 탑재된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입출력 장치,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입출력 장치예요. 여러분들 인간도 입출력 장치가 많이 있죠. 눈도 입출력 장치고 코도 입출력 장치고 입도 입출력 장치고 뭐 손도 입출력 장치, 발도 입출력 장치 다 그렇습니다. 눈은 특히 입력 장치죠. 이제 입출력 장치가 다 되지만 이걸 이제 구분하면 입력 장치와 출력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눈은 입력이고 이제 그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력 장치도 하죠. 눈에서 빛을 내니까. 근데 보통 인간은 눈으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주로 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주고 귀는 뭘까요? 귀도 주로 입력 장치입니다. 입은 뭘까요?
입출력 장치 다 되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떨 때 내놓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촉각, 그 다음에 미각, 이건 다 입력 장치예요. 대부분 이 오감은 입력 장치가 줍니다. 출력은 주로 뭐로 하냐? 손발이 출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또 출력 장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몸에 그런 입출력 장치가 있듯이 컴퓨터도 내가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실행시켜 놓으면은 그 실행한 결과를 그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프린터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입력을 또 시켜줘야 되죠.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기억장치에 집어넣든지 주기억장치에도 탑재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입력장치가 있어야죠. 그러니 대표적인 입력장치가 키보드죠. 그 다음에 요새는 마우스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장치죠. 그래서 대표적인 입력장치로서는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대표적인 출력장치로서는 프린터와 스크린, 화면을 모니터라고도 하죠. 들 수가 있어요. 기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oT 요새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게 됐을 때 외부에 어떤 그 센서 장치를 붙여가지고 온도를 받아들인다든지 그 압력을 받아들인다든지 습도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다 컴퓨터에다 붙이게 되는데 그거 다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입력 장치는 수도 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력 장치도 필요한 곳에 3D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다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내줘야,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출력 장치로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입력과 출력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4대 장치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보통 3대 장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3대 장치가 뭐냐 그러면 요걸 뺍니다. 대용량 보조기억 장치를 빼서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를 3대 하드웨어 장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서 GPU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요새는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CPU만 가지고는 이건 이제 범용이에요. 일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쓰지만 이 GPU는 고속 연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산이 빨라요. 굉장히 수많은 연산을 굉장히 빠른 시간을 해주는 그 특별한 특수 목적의 CPU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GPU들이 요새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픽 카드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GPU도 이제 이 중앙 처리 장치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프로세싱 유닛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프로세싱 유닛 하면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CPU도 들어가고 GPU도 포함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렇게 3대 장치가 있고 4대 장치 그러면 대용량 보조기억 장치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대표적인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응용입니다. 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진 않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컴퓨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죠. 아래 한글은 여러분들 문서 편집, 안 그러면 손으로 써야 될 거를 컴퓨터로 쓰게 해주고 저장도 해주고 필요시에 변경도 할 수 있게 해줘. 그 다음에 뭔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자 할 때 손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이 컴퓨터에서 PPT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쉽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연산도 쉽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이미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포샵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이제 포토샵,
기타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여러분들 만든 소프트웨어도 여기 이제 끼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만든 걸 소프트웨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대박 터집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라면은 그 시대의 정신하고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경우 소프트웨어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써주지 않죠. 여러분 혼자서 개발했다 끝나죠. 근데 그런 건 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로 승화가 되려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 시대 동시대 인간들의 그 머릿속에 내가 문서를 편집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아래한 걸 하고 떠오를 때,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승화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상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서 편집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럴 경우 그건 소프트웨어가 돼서 대박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장치들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그 하드웨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응용 소프트웨어는 전혀 하드웨어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가장 밑에 하드웨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위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은 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3단계 어떤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운영 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 는 이제 윈도우스, 그다음에 맥 같은 경우 맥 OS, 그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은 다 운영 체제예요. 즉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이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에디터를 쓰죠. 이런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요. 그런 에디터라든지 그다음에 링커라든지 로더라든지 컴파일러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쓰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효과도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운영 체제와 같이 곁들여서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에디터, 링커, 로더, 컴파일러 등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응용 소프트웨어지만 보통은 일반 사용자들이 그 응용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런 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래서 유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유틸리티를 그냥 합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 일반 상용으로 그 개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쓰는 이런 목적 용도이기 때문에 그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같이 들어가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든 유틸리티든 응용 소프트웨어든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리눅스 같은 것들은 다 C로 만들어져 있고 윈도우스 같은 것들은 이제 뭐 C나 C++로 만들어져 있고 맥 OS도 아마 C나 C++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C 기반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이게 이제 CPU 보드예요. 이게 이제 CPU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PU가 이 붙어 있는 요 이게 철판인데 이 철판 밑에 CPU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게 반도체 이제 LSI라든지 뭐 MSI라든지 그 SSI 즉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LSI 그러니까 굉장히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우리가 LSI라고 그러는데 이제 LSI CPU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CPU가 동작을 하면 열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 굉장히 발휘하면 머리에 열 난다고 얘기하죠. 머리에 쥐난다. 그런 것처럼 CPU도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판으로 돼 있어 열 전달을 공기중으로 이제 방출시키죠. 방열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열판이라고 그러고 그 열에 의해서 이 전체가 그 메인보드 뭐 다른 보드들이 끼어 있는 그 전체적인 공기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팬을 돌리면서 그 뜨거운 바람을 빼내든지 찬 바람을 집어넣어서 열을 식히죠. 이런 걸 우리가 공냉식이죠. 에어 가지고 그 열을 식힌다 해서 공냉식으로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은 공기가 열각 이런 공냉식으로 냉각이 안 돼요. 워낙 뜨겁 그런 데는 그냥 달걀을 얹으면 그냥 달걀이 그냥 익어버려요. 파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액체 가스, 헬륨 같은 것들 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카드 이제 요게 확장을 시키는 카드를 집어넣는데 요게 뭐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도 꽂을 수 있고 랜 카드도 꽂을 수 있고 뭐 CD롬 카드도 꽂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를 꽂을 수 있도록 이게 확장 슬롯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게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를 이제 여기에 꽂을 수 있고 요게 이제 여기 메인보드 그중에 이제 요 CPU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이제 요 메인 메모리 램 보여주는 거죠. 이게 CPU 쿨러들이고 이제 여기 메인 메모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아까 요 슬롯에 이렇게 요 슬롯에 꽂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꽂혀 들어가요. 여기 요 보여준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메인 메모리고 하드웨어 장치.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매스 스토리죠.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 디스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끈에 그 본체를 분해해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로서는 이제 이런 멋있는 모니터, 뭐 이런 모니터가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근데 이런 거 이제 요새는 다 선이 하도 많으니까 선 없이 이제 무선으로 와이파이나 혹은 블루투스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기타 또 입출력으로 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도 다 꽂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랜 카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뭐 그래픽 카드다. 요새 그래픽 카드가 무지하게 비싸죠. 왜 그럴까요? 그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에 이런 그래픽 카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고도의 계산이 필요로 해요.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요. 그런 고도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 능력이 좋은 그 CPU를 필요로 합니다. 요때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GPU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GPU 카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중요한 게 전원이 공급 안 되면 동작 안 해요. 여러분들 밥을 식사를 못 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생각도 하고 활동을 할 텐데 이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얘들도 전원이 공급돼야만 그 CPU도 동작하고 메인 메모리 하드 디스크도 동작하고 다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다 끊어버리면 그대로 다 죽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것까지 다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1장 강의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결국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문서화 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기계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 메인 메모리상에 탑재를 시켜서 실행을 시켜야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은 이러한 일을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무엇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